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문제와 관련해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다만 양측은 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시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합의 시한은 어제까지입니다. 양 대학이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남도는 공모를 통해 정부의 한 개 대학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용역사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전남도의 발표 이후 양 대학은 5차례 만나 통합을 두고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1도 1국립대의 원칙에 따라 통합이란 큰 줄기에는 공감했지만 의대 신설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대 신설 방안의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모 절차와 별도로 도민 의료복지 향상과 대학 발전을 위해 지속해서 통합 논의는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몇 가지 규정이나 또 절차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논의를 진행해서 전남 도민이나 양 대학이 원하는 그런 통합의 결과를 얻으려고. 양 대학의 통합 합의가 불발되면서 전남도와 용역사는 의대 공모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늘 순천과 목포에서 평가 기준 등을 논의하는 대학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모는 다음 달 20일까지인데 전남도는 마감 전이라도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다면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글로컬 대학 지산학 캠퍼스가 조성된 고흥에서는 스마트팜과 우주항공 관련 강의가 한창입니다.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확대되면 인재 양성은 물론 청년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8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들어선 순천대학교 캠퍼스입니다. 원예학과 학생들은 이곳에서 스마트팜 시설과 운영 등 전공 교과 3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현장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글로컬 캠퍼스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에서 학생들이 실습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여기에 있는 이제 청년 창업농들, 선배들과의 어떤 교류가 있을 것이고. 인근 드론센터에는 우주항공 캠퍼스가 지난달 문을 열었습니다. 취업을 앞둔 4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비행체 제작과 시험 비행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캠퍼스 모두 지역 특화 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상생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순천대는 오는 2027년까지 고흥 캠퍼스에 130억 원을 투입해 스마트 농업과 우주 항공 발전을 이끄는 전남 대표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고흥군도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흥에 전입을 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 공공형 임대주택, 10,000원짜리 임대주택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순천대의 글로컬 대학 지산학 캠퍼스 5곳 중 2곳이 고흥에 자리를 잡으면서 고흥군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시 모집에서 순천대는 지난해보다 860여 명 증가한 6,700여 명이 지원해 4.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목포대도 6,800여 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4.55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지원자가 증가한 이유로 글로컬 대학 선정과 전라남도의 지원 등을 꼽았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철회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지난 2022년 이후 산업용 전기요금이 7차례나 인상됐고 최근 정부가 10.2% 인상 방침을 밝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보냈습니다. 여수 상인은 정유, 석유화학산업 제조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료가 인상돼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고 건설과 정밀화학 등 관련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 30선에 전남에서는 10곳이 이름을 올려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산림청 등이 선정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 정원에 고흥 쑥섬과 하담정, 순천 화가의 정원 산책 등 모두 10곳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정원은 법인과 단체, 개인이 가꾼 정원을 시도지사가 등록하고 일반에 개방하는 곳으로 전남에는 27곳이 있습니다. 광양시가 청년들에게 고급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의회는 빚을 내면서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시 광양읍의 행복타운 조성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이곳의 노후 건축물들은 모두 철거되고 오는 2026년까지 청년들에게 95제곱미터 면적의 고급형 임대주택 11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실현을 위한 광양시의 핵심 정주 기반 조성 사업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시가 사업비 증액을 위해 의회에 상정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변경 계획안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는 시가 지방채, 그러니까 빚을 내면서 임대주택의 신축을 강행하는 것이 요즘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갖고 이 사업, 저 사업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왜 200억을 빚을 내갖고 더 아파트를 우리 시에서 지려고 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산재에 있는 1,600여 세대의 미분양 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라 하더라도 기존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현재 행복주택 예정부지는 주민자치센터, 창업타운, 공공실버주택과 함께 광양읍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시설이란 겁니다. 구도심의 주거 클러스터를 좀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위치에다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가 미분양 주택을 지금 각각 일반 아파트에 있는 분양주택을 지금 사서 미분양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광양시는 관련 계획안을 다시 수정 보완해 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광양시의 행복주택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관광객 1,000만 명 달성을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광양시는 오늘 광양예술창고에서 전문가와 시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합니다. 광양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백운산, 섬진강 등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역의 특색을 융합한 관광 정책을 모색하고 관광 인프라에 대한 의견을 취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공공배달앱 이용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공공배달앱 먹개비를 이용할 경우 1인당 2회까지 결제 금액을 3,000원 할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가맹점주를 위해 주문이 많은 업소 30곳에 연말까지 5만 원의 배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을 꺾고 37년 만에 홈구장에서 통합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MVP는 작은 거인 김선빈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헛스윙 삼진아웃! 기아 타이거즈가 대망의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에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7대5로 물리치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정규 시즌과 함께 통합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7년 만에 우승, 그리고 1987년 이후에 37년 만에 광주 홈구장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겁니다. 37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주에서 이 우승하는 모습을 못 지켜보셨으니까 그 모습을 꼭 지켜보는 모습을 팬분들께 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를 오늘 이루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승부처는 5회 말이었습니다. 최영우의 홈런으로 2점 차로 따라붙은 2-3 말루 김도영의 타석 때 볼넷과 함께 폭투로 한꺼번에 2점으로 동점을 만들면서 경기 흐름을 가져왔고 6회 결국 김태군의 4안타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것으로 경기는 끝이었습니다. 기아는 8회 말 박찬호의 2루타로 쐐기점을 뽑으면서 사실상 항복문서를 받아냈습니다. 믿었던 양현종이 피홈런 3개, 5실점으로 3이닝을 못 채우고 물러났지만 기아엔 철벽 불펜진이 있었습니다. 곽도기와 장현식, 이준혁, 정혜영으로 이어지는 기아의 불펜진이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타율 5할 8푼 8리에 3득점, 2타점 등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친 김선빈 선수가 팀 동료 김태군 포수를 한 표 차로 제치고 한국 시리즈 MVP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팀이 우승하면서 이렇게 MVP를 받는 것도 참 최고의 순간이고, 그리고 키 작은 선수가 못한다는 편견이 많았는데 그걸 깨트려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초보 감독으로 따뜻한 형님 리더십과 용병술로 팀을 이끈 이범호 감독과 신구 조화 속에서 올 시즌 리그를 씹어먹은 선수들이 기아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겁니다. 올 시즌 1000만 관중 돌파라는 신기록을 기록한 프로야구는 기아 타이거즈의 정규 시즌과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으로 갈무리된 가운데 그 진한 감동과 환희를 만끽하려는 팬들은 오래오래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한적한 시골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자체도 여러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온 체험객 30여 명이 영암의 드넓은 잔디밭에 모여 있습니다. 탁 트인 곳에서 모형 비행기를 날리고 난생 처음 개구리도 만져봅니다. 청개구리랑 같이 하고, 그리고 방앗개비, 여치들도 실제로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푸른 환경에서 보니까 애들이 뛰어노니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온실 체험도 한창. 열대과일 이파리부터 주렁주렁 달린 열매까지 도시 아이들에게는 낯설고 신기한 경험입니다. 바나나 원래 그냥 한 개 정도 있을 것 같았는데 엄청 여러 개 붙어 있고 그래가지고 신기했어요. 영암군과 서울시가 도농 상생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영암 서울농장. 1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박 3일 코스로 지자체가 직접 숙박시설을 짓고 체험비를 반값 지원하는 등 혜택으로 지금까지 1000명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농촌에 다양한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 이 지역을 활용을 해서 각 지역의 농가들을 방문하면서 배라든지 단감, 메론 이런 농가들 체험을 할 수 있고 재구매를 하니까 지역도 경제도 활성화되는. 시골로 여행 온 이들을 오래 머물게 하고 다시 찾게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농촌 마을마다 우리 농산물 요리와 동물과의 교감 등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떠난 아이들은 농촌을 찾아 동물 먹이주기 등 여러 체험을 통해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은 자연물을 관찰하고 이렇게 직접 보고 만지는 것에 더 민감하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험 관찰을 하면서 좀 탐구심도 길러지고. 이 같은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남의 마을은 모두 160여 곳. 일회성 체험뿐 아니라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등 다양한 지자체 지원에 힘입어 촌캉스 열풍은 나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경찰이 전남 모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유흥가와 식당가, 관광지 주변 등에서
음주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가용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동시다발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전남 지역 음주 교통사고는 모두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9건으로 3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시가 섬 특산품을 육지로 역배송하는 배송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부터 지역 특산품인 전복찜과 돌문어 숙회 등을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돌산 지역 5개 호텔과 리조트에 배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여수 제1신협 등의 후원 물품을 섬 지역 경로당으로 배송해왔으며 올해 시범 사업이 끝난 뒤에도 내년 공모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드론 배송 상용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